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몽펠리에 대 스타드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홈에서는 상당히 점유율과 라인을 끌어올려 화력을 증강하는 것을 유도하는 팀. 다만 이런 팀이 그렇듯이 수비에서는 기복이 심한 유형이고 이 때문에 렌 같은 팀을 만나면 난타전을 일단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몽펠리에 같이 라인을 끌어올리고 맞불을 놓는 팀에게 오히려 렌이 부진한 경우가 잦아 사실 몽펠리에가 가진 기조가 렌을 상대할 때에는 정답일 수 있다. 원정에서의 렌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올 시즌에도 유효. 앞서 언급했듯이 맞불을 놓는 팀에게 약한데 원정에서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대가 어드밴티지를 얻고 올라오는 빈도가 상당하기 때문 결국 몽펠리에의 수비진을 공격 전력들이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몽펠리에가 공격력을 바탕으로 혼전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면 승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두 팀이 모두 화력 증강을 목표로 삼는 유형인데 렌은 원정에서 이런 유형의 팀에게 약한 편이다. 실제로 릴과 브레스트 등 중원과 어태킹 서드에서 압박 강도가 높은 팀에게는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다. 물론 몽펠리에도 이런 유형의 팀답게 수비적인 대가는 꼬박꼬박 치르는 편이다. 이에 저희 천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셰필드는 체력적으로는 주중에 챔스 원정을 다녀온 셰필드가 위라고 볼 수 있지만 셰필드도 에너지 레벨을 끌어다가 쓰는 팀이라서 후반 실점 비중이 높은 것은 매한가지. EPL의 매우 긴 추가 시간과 맞물려 지난 경기에서도 인저리 타임에 2골을 실점하고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간 끌기를 서슴지 않는 다소 더티한 행위도 추가 시간 증가에 일조하는 중이다. 뉴캐슬은 올 시즌에는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한 모양새. 공격에서야 대부분의 선수들이 결정력 기복이 있는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이상한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의 라인이 벌어지는 증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강호들에게만 지고 하위 전력의 팀은 다 잡아주기는 했지만 챔스를 뛰고 온 상황에서 조엘링턴의 부상 의심까지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 셰필드는 인저리 타임까지 실점하지 않을까 봐야 하는 팀이고 뉴캐슬도 지난 시즌에 경고했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뉴캐슬의 주중 경기 리스크가 있어 뉴캐슬의 단점인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사이가 벌어지는 양상이 꽤 일찍 나올 수도 있는 매치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프랑크푸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매우 약한 에버딘을 2대1로 겨우 이긴 팀의 득점력을 신뢰해야 할까? 주중, 주말 경기가 모두 홈이라서 일정상의 유리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프라이부르크의 엄청나게 공세적인 플레이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강한 압박으로 대량 실점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한 경기를 제외하면 실점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판이다. 프라이부르크는 경합 상황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만난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던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 편. 이 덕분에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세트피스로 재미를 쏠쏠히 보는 편이기도 하다. 물론 일정과 이동 거리라는 면에서 불리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라인을 끌어올리고 수비적인 리스크는 지는 팀이다. 공격력만 살아나면 상관없다는 마인드일 것이다. 프라이부르크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본다.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수비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가 실점을 감수하고 피치를 올릴 상황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연속 원정이라는 리스크가 우려스럽다. 이에 저희 천교수 스포츠는 프라이부르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볼로냐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올 시즌 톱 자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꽤 고전하고 있으나 볼로냐가 가진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여전히 코어 중원 라인의 견고함은 상당한 편이고 특히 지난 시즌 홈에서 상위권 팀들을 제법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팀.
나폴리가 생각보다는 약점이 많은 상황이고 주전들의 체력적인 안배도 안 되어 있을 확률도 높다. 나폴리는 올 시즌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평가는 최악. 특히 김민재가 떠났다고는 하지만 수비가 매우 불안해졌다는 것이 중론. 이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골을 허용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문제는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고질적인 약점은 플랜 B를 세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이 불안한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전력이나 전반적인 평가는 나폴리 우세지만 승무패는 추천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나폴리의 수비 문제는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생각보다 주중 경기 여파가 클 수 있고 볼로냐도 홈에서 지난 시즌 상위권 팀을 상당히 잘 잡아냈던 바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베티스 대 카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티스는 공수 전환의 속도가 느린 정적인 팀이라 카디스를 상대하는 데는 상당히 애를 먹는 편이다. 내려앉는 팀이라서 수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는적기는 하지만 상대의 템백을 뚫어내는 것을 상당히 버거워하는 편. 최근 두 경기에서 카디스에게 모두 무득점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경기 상대인 레인저스처럼 카디스가 역습마저 날카로운 팀이 아니라는 것이 위안일 것이다. 카디스는 베티스를 상대로는 지난 경기 빌바오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빌바오는 양 측면의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반면 베티스는 양윙어들도 최대한 중앙으로 좁혀 플레이하는 것을 즐기는 편. 당장 두 줄 수비를 가동하고 지공 양상만 잘 저지해도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고 이미 비슷한 운영의 비아레알을 3대1로 잡아본 경험도 있다. 지공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베티스 입장에서는 내려앉아버리는 카디스를 공략하는 것이 매우 고역일 것이다. 카디스가 득점력이 장점인 팀은 아니라서 수비 상황에서 베티스에게 큰 리스크가 없기는 하지만 결국 뚫어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베티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스팔마스 대 그라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홈에서는 지리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점유율에 비해서 부족한 득점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 바르셀로나식의 축구로 주도권을 잘 잡는 모습인데 라미레즈가 측면에서 흔드는 것 이외의 방점을 잘 찍지 못하고 있는 중. 사실 라미레즈도 원톱이든 투톱이든 최전방에서는 부진한 경우가 많아 측면에서 흔드는 것 이외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라나다는 동적인 라여 아틀레티코와의 경합 상황에서 자주 밀리는 모습. 라스팔마스는 동적인 팀이 아니기는 하지만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긴 비행거 리가 필수적인 일정이라 그라나다의 압박 능력도 피로도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그나마 라스팔마스의 득점 페이스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정작 홈에서의 득점력은 그다지 좋지 못한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그라나다가 피로도로 인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